네, 지금 시즈 제일제당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709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3%가량 늘어났고요. 매출액이 크게 증가됐네요. 50% 증가된 것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50억 원으로 30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지금 5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더 많이 키우지는 못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오름세 0.5%의 5%의 상승으로 34만 4,500원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다시 1,900선 밑으로 내려앉았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1위에서 5위권까지 종목이 모두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19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상승 모멘텀 부족과 재료 공백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1900선의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전환 여부를 확인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1900선 지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삼성증권 임수빈 연구원입니다. 증시 변동성에도 190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난 9월 이 Q3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멘텀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증시 역시도 뚜렷한 모멘텀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정치 이벤트만이 많이 즐비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증시 전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그래도 저가 매수 이 기회를 좀 타진해보자라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약세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급락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900선을 전후해서 좀 바닥 다지기 과정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주랑 지지난주 이제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제 미국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또 코스피 1900선이 이제 PER 8.1배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이제 연말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좀 하단 지지력을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원화 강세 기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통화 강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원화 강세 기조 하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추세적인 매도세로 돌아선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도 중립 이상의 모멘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11월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각됐던 악재들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들이 이미 증시에다 반영이 된 단계고, 또 이제 1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가 지나면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이벤트, 미국 대선이라든지 중국 권력이양 같은 정치적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전반적인 그림은 어쨌든 10월보다는 조금 나은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둘째 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증시의 방향성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시군요. 지금은 그렇다면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오늘장 최종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1900선 이하에서의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특별한 주도주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별 모멘텀 위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뭐 이머징 소비라든지 중국 관광객 증가와 같이 좀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 매매 전략도 좀 충분히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를 고른다면 어떤 섹터가 좀 더 유망할까요? 예, 일단 아까 업종별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 이머징 소비와 관련된 그런 중소형주들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좀 IT 섹터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연말 소비 시즌이랑 맞물려서 경기 개선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IT 업종들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을 준비하는 전략도 벌써부터 좀 세워둬야 되겠네요. 배당주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시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을 찾아보신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견 연구원이었습니다.